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을 봤다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 최종 합격 발표가 나오는데요. 내일 최종 합격을 하면 조민 씨는 3월 1일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로서 인턴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죠?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참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논란을 빚을 때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다 포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부산 의전원도 다 다녔고요. 결국에는 의사 국가고시까지 봐서 최종적으로는 국립의료원 여기에 지금 합격까지 지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니 근데 이런 뭐 거잖아요. 포기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상황이 허용되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없다 네. 이런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왜 응시를 했냐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립중앙의료원 같은데 이제 인턴 지원자를 모집을 네. 하면서 9명 뽑는데 여기 15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하필 이게 사설병원도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잖아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또 이 정부와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누구죠? 정기현 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입시 전형을 보면은 의사 국가고시가 65%, 의대 내신이 20%, 면접이 15%인데요. 네. 조민 씨랑 같이 의사 국가고시를 친 사람들이 이번에 얼마 안 됐어요. 의사를 네. 파업하느라고. 그럼 이 의사 국가고시가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 의사 국가고시 성적이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내신과 면접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이 되는 데는 네. 크게 좌우를 하게 된다는 건데 하필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 정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국립중앙의료원장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민 씨가 지금 지원을 한 거는 1년짜리 인턴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레지던트가 되고 전공의가 되고 뭐 펠로우 절차를 하는 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인턴 1년을 하고 나면은 여기 또 이게 레지던트를 지원하기가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서 인턴을 한 사람보다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내일 만약에 조민 씨가 합격자로 발표가 된다면은 계속 이거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인턴에 지원을 하면서 조민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는 피부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을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가. 그러면서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국립의료원에서 피부과 관련 레지던트 인원을 늘렸거든요. 이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게 된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딸이 거기에 뭐 피부과 지원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저는 그거는 뭐 기사는 나왔지만 그 기사가 사실인지는 저는 뭐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번에 인원을 늘린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기 있는 과 중에 의대에서 피부과도 있지만 안과도 있어요. 안과, 피부과 각각 한 명씩 늘었어요. 또 국립중앙의료원만 의사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레지던트에서 피부과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국립병원들, 중앙병원들도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복지부에서 인원을 늘렸고 그중에 네. 아마 레지던트에서 피부과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조민 씨를 염두에 두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 본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도 거기에 지원할 생각이 뭐 아직까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없다.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네, 그렇죠.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요. 오늘 오전 중에 복지부에서 또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조민 씨가 지금 국립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한 것과
또 피부과 레지던트의 인원을 늘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별도의 이야기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고 합니다.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했었죠.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하거나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명확하게 짚자면 원래 인턴에서는 과를 지원을 안 하고요. 예, 레지던트를 고를 때 과를 지원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급하게 올렸는지 저거를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중앙일보 내용을 좀 부인을 했군요. 근데 복지부에서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하고 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네.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분이에요. 네. 2012년도 대선 때는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2017년도 대선 때는요. 네. 더불어포럼 창립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공공의료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장관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해요. 정기현 원장하고 권덕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정황상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민 씨를 위해서 네. 좀 어느 정도 배려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과 의혹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황적으로 이게 정황적이죠. 예, 정황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네.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가 나른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추측과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언론으로서도 감시와 뭐 이런 기능을 봐서는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제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약에 여기 어떤 부정이라든지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런 네. 거를 또 미리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피부과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랑 조국 장관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비대위에서 오늘 아침에 네. 나온 그 논평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국립병원 같은 데는 그 전문의를 늘리지 않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만 정책 별도 정원을 통해서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공의 배정도 지도 전문의를 4명을 또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조민 씨의 지원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아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의사들이 저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부과, 국립의료원의 피부과 정원이 는 부분에 대해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제 인턴을 했던 분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가 그 내용만, 이 문자만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과에서는 특정 과가 명칭은 있는데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요 과에서는 지금 전공의가 부족해서 한 달에 한 사람당 12번에서 많게는 14번씩 당직을 돌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실제 국립의료원 인턴 출신이 저희 제작진에게 전해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런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당국이나 아니면 의료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사람 늘리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제 피부과만 집중이 됐는데 전체 그러면 국립의료원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얼마나 늘렸는지 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빠졌다면 그건 증강시켜야죠. 증강시켜야 네네네. 된다고 보고 그리고 피부과가 정말 필요해서 들어갔다 오면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차원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중앙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맞게 의사들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다만 이게 의혹과 두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네. 과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증거도 나온 건 없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의혹을 제기하고 뭐 친하니까 그렇게 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조민 씨가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뭐 그런 정황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네. 혼자 지금 감당하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가가 코로나 지금 확산세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 아닙니까? 모든 병원이. 근데 국립의료원은 또 코로나를 담당하는 전담 병원이기도 하지만 또 국립의료원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일반 병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요. 굉장히 어려우시거나 그렇죠? 치료기가 없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국립의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부과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과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있습니다. 지적이 있는데 피부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피부과하면 성형과 관련된 부분이나 얼굴의 피부 뭐 관리 네. 이런 부분만 주로 생각하시는데 화상 관련돼도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피부과의 영역 자체가 네. 단순히 그쪽으로 전문화해서 특화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군요. 화상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화상 같은 경우는 치료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데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걸 배치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찍어서 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병원들도 피부과 한 명도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전체적인 의사 충원 관계에서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네. 증원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라는 거예요. 네. 또 별도 정원으로. 네. 보통 증원이 늘어나는 거는요. 담당 피부학회가 각 병원과 조율을 해서 네. 복지부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각 피부과 병원에서 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늘렸다라는 부분을 그렇죠.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 아하. 우리 피부과 좀 정원이 부족하니까 레지던트 정원이 부족하니까 좀 늘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대요. 근데 복지부에서 늘렸다? 늘려줬어요. 근데 오늘 오전 복지부에서는 또 조민과 연관 짓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수가 있고.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 답을 알겠습니다. 해라라는 거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지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증원을 이렇게 별도 증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특히 그거를 피부과를.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복지부에서 해명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중앙의료원만 늘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아, 병원도 그래요? 늘렸어요. 네. 제가 오늘 그 작가들이 저한테 보내준 기사에도 보면 네. 이게 당 중앙보건 이 중앙의료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함께 늘리는 과정에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예. 숫자가. 그리고 피부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한 군데 늘리나 다른 군데 한 군데 늘렸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조민 씨가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 기사가 보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 정말 조민 씨가 가냐 아니냐 나중에 지켜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오늘 뭐 중앙일보에서 아주 그 눈길을 끄는 그런 기사를 보도를 했고 이걸로 오전 내내 지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본 거고요. 정확한 건 내일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최종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만약에 내일 조민 씨가 탈락한다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합격한다면 아까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을 한다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겠죠. 내일 합격자 발표 보고 다시 우리 얘기를 해보시죠.